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러시아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거의 제집 드나들듯 영공을 이리저리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독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또 미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해는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상 최악의 민간기 격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83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뉴욕을 떠난 칼 007기가 9월 1일 오전 3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살린 상공에서 격추당했습니다. 자, 당시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칼기는 일본 홋카이도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는데 정규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에 들어갔다가 살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당한 겁니다. 탑승자 269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련 정부는 사건 발생 8일 만에 자국 영공을 침범한 칼기가 착륙 유도에 불응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은 우리가 격추해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락을 했지만 저기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경고 사격만 했다고 하는데 이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말 아픈 역사입니다. 당시 전투기를 조종했던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칼기를 군 정찰기로 확신하고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의 정찰기와 폭격기가 다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자, 왜 소련이 그러면 격추 명령을 내렸는지, 칼기가 항로를 이탈한 이유인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재앙이었습니다. 197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1978년 4월 파리를 출발한 칼 707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며 전투기를 띄워서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비행기는 다행히 인근에 비상 착륙을 해서 격추는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시 소련군 전투기가 민간 항공기를 공격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소련은 분명히 칼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흘렸습니다. 36년 전의 아픈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논리로라면 대한민국 공군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을 격추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국방부와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영공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 물증을 갖고 있다. 사진을 다 찍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죠. 제대로. 청와대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기가 뜨자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떴습니다. 일본만 비난했습니다. 왜 일본만 비난합니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한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까? 왜 러시아와 중국에는 이렇게 벌벌 떠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보다 한 달여 전인 83년 7월 미국과 이란이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함정 빈센스호가 이란 항공기를 군용기로 오인해서 격추한 사건입니다. 자, 빈센스호는 무장 선박과의 교전 중 이란 항공 에어버스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해서 격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국제적인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외교적 분쟁 끝에 결국 미국 정부는 유가족에게 약 72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민간 항공기도 그렇지만 군용기를 격추한 사례는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일수록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 영공을 지나가는 미국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격추 사실을 보고받고 이란 공습 계획까지 세웠다가 실행 직전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비슷합니다. 지난 2월 파키스탄군은 인도와의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공 침범했다는 겁니다. 반면 인도는 파키스탄 공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건 후 파키스탄은 자국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타국 민간 항공기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5개월 만에야 다시 풀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중국과 러시아에만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대만도 지난 3월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중국 푸젠성에서 이륙한 중국 공군 전투기 4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공군 전투기가 떴습니다. 긴급 발진했고 10분 만에 대만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는 물러갔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정찰기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중국도 문제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소련 시절에 칼 007기 격추시켜서 269명이 숨진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당당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마치 러시아 대변인처럼 러시아가 유감을 표했다, 오작동이 있었다, 기기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까? 대한민국 거주하는 러시아 대사관의 하급 관리 말만 듣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덮어주려 합니까? 금방 뾰록 났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적어도 역사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1983년 9월 1일 소련은 미사일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칼 007의 비극입니다. 지금도 유족들의 가슴이 아플 텐데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서 이렇게 제 집 드나들 듯한 러시아의 군용기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